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대표 복지인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14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10분이 넘어가는 좀 긴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보셔서 보통 이민자들이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지막 5장은 많은 분들이 매번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달아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길어질 경우 질문 내용들은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일드 베네핏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는, 그러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왜 캐나다인가를 이야기할 때 캐나다는 복지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차일드 베네핏은 가장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죠. 이 정책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또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또 이 금액에는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캐나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돈인 거죠.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나라에서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저귀 값이라고 얘기도 하는 바로 그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만이 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많은 컨디션 중에 보통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만 뽑아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캐나다에 세금을 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텍스 리포트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금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 경우 또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캐나다에 physically 18개월 동안 있어야만 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시는 유학생분들은 이 날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이 베네핏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금액은 2019년 기준입니다. 6세 이하의 아이는 연 최대 6,639불을 받을 수 있고 7세부터 17세의 아이는 최대 5,602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17세 이하의 아이가 5명이 집에 있을 경우 약 28,000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계산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를 보시면 가족 넷인컴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고 또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죠. 즉 28,000불이라는 돈은 그냥 간단히 계산해서 나온 돈이지 실제적으로 저만큼의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아이가 4명 이상이면 23%, 거기다가 가족 넷 인컴이 67,000불을 넘어갈 경우 총 32.5%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28,000불의 약 32%가 공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룰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바로 내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는 많은 CCB 계산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심플한 계산기로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우스 인컴을 약 8만 불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8만 불은 한국에서 버는 돈과 캐나다에서 버는 돈을 합친 경우를 말합니다. 기러기 가정의 경우 보통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환전한 금액이 되겠죠. 결국 캐나다에 텍스 리포트를 할 때 제출한 하우스 넷 인컴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5살 아이 1명과 8살 아이 1명이 있을 경우를 대입해보면 월 532불, 연 6,382불 정도를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약 600만원 정도가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이 금액은 내년 텍스 리포트를 할 때 넷 인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이 전혀 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육아에 대해서는 아빠보다는 엄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CB를 신청하는 사람도 엄마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빠만 아이들을 캐나다에서 보육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아내의 노트를 받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노트에는 현재 남편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주 보육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는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배우자가 CCB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일주일에 3일은 아빠 집, 4일은 엄마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다 CCB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일정 기간 같이 사는 경우에도 CCB를 신청해야 하고 하우스 인컴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새로운 캐나다 거주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RC66 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어떻게 RC66를 작성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인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청을 한 후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8주에서 11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약 2-3개월 걸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프로세싱 기간 동안 못 받은 금액은 한 번에 소급 적용되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통 CCB가 언제 지급되는가요? 라는 건데요. 이것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일 날 지급됩니다. 하지만 1년 지급될 금액이 240불 이하면 7월 20일에 전체 금액이 지급되는 거죠. 그리고 CCB 이외에도 다른 베네핏을 받고 계시다면 한 번에 모아서 제공됩니다. 알버타는 쿼터별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각 지역별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언제 CCB 금액이 재산정되나요? 입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작년에 보고한 텍스 리포트 기준으로 이 금액이 다시 재산정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18살이 되는 시점, 그리고 뭔가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때 바로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버는 돈을 보고해야 하는가요? 라는 겁니다. 기러기 가족들이 특히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보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만이 캐나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러기 가족인 경우에는 한국의 복지와 캐나다의 복지를 모두 받고 있는 것이죠. 물론 둘 다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두 나라의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제대로 잘 따르고 있다면 말이죠. CCB는 Family Net Income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이 Net Income 데이터는 텍스 리포트에서 가져옵니다. 캐나다 세법상 외국에서 발생하는 인컴도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이중 과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기러기 가족이 2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세금이 한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캐나다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금이 부담돼서 한국에서의 인컴을 보고 안 하시는데요. 이것은 불법이라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RA의 랜덤 체크에 걸려서 이런 문제가 발각되면 그동안 받았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 또 페널티까지 다 내야 합니다. 주위에서 정말 이민을 하려는 그 순간 예전에 별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발목 잡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차후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꼭 텍스를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컨트로버셜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왜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캐나다에 보고해야 하는지 관련된 캐나다 공식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외국에 잠시 나갔을 때도 CCB를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캐나다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부재 중이어도 CCB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RA에 텍스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텍스 보고 없이는 그 어떠한 베네핏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저 PPT 자료는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해당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